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내일 밥 먹으러 가자고 하네. 내일? 무슨 일 있으시대? 그런 건 아니고 형수님이 고급 식당 예약했다고 다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삐죽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는 달갑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님은 늘 장남인 아주버님 부부에게 유난히 후한 편이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차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다고 했어요. 전교 1등은 기본이었으니 결국에는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고 그 뒤로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반면 남편은 공부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다 보니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우리는 그 직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아주버님보다 우리가 먼저 결혼했다 보니 시댁 돌아가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대부분이 아주버님의 유학과 사업 미천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같은 자식인데 어머님이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젓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형이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엄마가 뒷바라지 해준 것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보니 다시 반박했어요. 자기가 일찍 사회생활해서 아주버님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동생이 형 뒷바라지 해줬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형이 나중에 다 갚았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가 얼추 도와주셨고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남기신 땅도 전부 팔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주셨잖아. 당신은 서운하지도 않아? 그 부분에 있어 난 딱히 불만 없어.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끝까지 시댁 입장을 대변했으니까요. 제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무렵 아주버님의 사업은 순항 중이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서 딸 나영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삶의 차이가 뚜렷해질수록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형님 집에 다녀오는 날이면 며칠씩 우울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슴이 시렸던 건 나영이의 반응이었어요. 형님 집에만 가면 거기서 살겠다고 떼를 썼고 집에 가기 싫다며 울며불며 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밀려드는 무력감과 자괴감, 그리고 형님 부부를 향한 질투심, 시어머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또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여러 번 부서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가 점점 더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돌덩이를 얹고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님과 마찬가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성격이 놀라울 만큼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형님을 마주할 때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격지심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거기다 형님은 저보다 1살 위였지만 늘 정중하게 존댓말을 사용했어요. 그 존댓말조차 왠지 모르게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
더욱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형님의 목소리에도 말투에도 몸짓에도 묘하게 우아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날도 시댁 가족들과 식사하자는 말에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가지 말까? 제가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꾸했어요. 우리가 안 가면 가족들이 신경 쓸 거 아냐. 남편이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서 밥만 먹고 오자. 형수님이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 예약했다더라고. 엄마도 우리 사는 형편이 어떤지 다 알다 보니까 더욱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눈을 흘기며 받아쳤습니다. 우리가 거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이 당황한 듯 두 손을 허둥지둥 내저으며 급히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남편이 어찌나 눈치를 살피며 미안한 표정을 짓던지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채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레스토랑이나 어딘지 말해줘. 거기 가려면 옷도 챙겨 입고 가야 할 텐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방으로 들어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쪽이 복잡하게 일렁거렸습니다. 형님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검소하고 단정했지만 그런 소박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기품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더욱 오래 거울 앞에 서 있곤 했어요. 다음날 약속 시간에 맞춰 형님이 예약했다던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다다르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으리으리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들이자 넓은 홀 끝자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형님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매끄럽고 투명한 피부와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여유로움이 형님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형님 얼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와 차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잠시 조용했던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내가 아파트를 보러 간다는데 니들이 같이 가주면 좋겠구나. 괜찮지? 뜻밖의 말에 제가 반사적으로 형님과 아주버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덧붙였어요. 이번에 집을 새로 하나 살 생각이래. 괜찮은 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집을 또요? 지금 살고 계신데도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지만 형님이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그냥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길래 구경 좀 해보려고요. 어머님 말씀이 동서가 눈썰미도 좋고 꼼꼼해서 집에 하자 있는 것도 잘 본다고 하셨거든요. 형님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순수하게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워낙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본인처럼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질투, 서운함, 당혹감,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속으로는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굳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대놓고 무시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제가 머뭇거리며 애써 표정 관리를 하자 형님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꼭 같이 가줘요. 부탁 좀 할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님이 한술 더 뜨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힘든 일도 아닌데 같이 가서 봐주면 좋지. 큰애가 너를 많이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말도 꺼내는 거 아니겠니?
당연히 도와줄 거지?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고개를 저었다가는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 게 뻔했으니까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날짜랑 시간만 미리 알려주시면 맞춰볼게요. 그제야 분위기가 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이어진 시어머님의 말이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넌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네가 큰애 시간에 무조건 맞추도록 해라.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빈정이 상했지만 감정을 꿀꺽 삼켜야 했어요. 쓴 커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눈치를 살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짠해졌기에 그날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속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아 동네 언니인 현주 언니를 불러냈어요.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기에 커피잔을 내려놓자마자 전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아니, 자기네가 살 아파트를 보러 가는데 우리 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니까. 나는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찌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 현주 언니가 커피를 마시려던 손을 멈추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로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이야? 아니, 친동생도 아니고 동서지간인 너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해? 그니까 말이야. 나도 순간 표정 관리 안 돼서 혼났잖아.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하자 현주 언니가 단박에 받아쳤습니다. 나 같았어도 표정 관리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형님이란 사람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는 언니를 보며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지켜봤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그냥 너무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 말하는 얼굴 보니까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 같더라고. 제 말에 현주 언니가 눈을 꿈뻑이며 한숨 섞인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너 진짜 생각보다 더 맹하구나? 생각해봐. 지금 너네는 방 2칸짜리 그것도 낡은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그런 너네 부부한테 아파트 하나 더 살 거라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걸 순수하다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괜히 뜨끔한 마음에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설마 형님이 나보다 부족한 것도 없는데 억지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지만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까지 사용하는 걸 나 스스로 자격지심이 느껴질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그 존댓말도 그래. 둘이 동갑이거나 동서인 네가 나이가 많을 때 맞존대를 하는 게 맞지만 그것도 아닌데 굳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선을 긋고 지내겠다는 속셈 아니겠어? 겉으로는 공손하게 굴지만 속으로는 너랑 나는 태생부터 다른 존재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에이, 설마 그럴 성격은 아니야. 근데 나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긴 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 같아. 제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현주 언니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어요. 동서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네 집 한 채 더 사는데 같이 가달라는 말이 순수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너를 쉽게 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니까. 너네 형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가족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면서 은근히 사람 약 올리고 너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이간질 시키고 그런다니까.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항상 명심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한번 본색을 드러내면 진짜 어마무시하다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해. 그 말을 듣자 서늘함이 느껴졌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넘겼을 얘기였지만 왠지 모르게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박히듯 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형님의 속내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혼자 괜한 상상을 키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엄마가 두 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양념게장 좋아하잖아.
개가 얼마나 신선하던지 시장에서 보자마자 김서방 생각나서 해왔어. 양손에 묵직한 반찬통을 들어 올리며 웃는 얼굴을 보니 괜히 미안하고 짜증이 나서 마음과는 다르게 투덜거렸어요. 전화했으면 우리가 가지러 갔을 텐데 무겁게 뭐하러 들고 오고 그래.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 특유의 푸근한 말투에 순간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너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또 뭐가 불만인 거야? 내가 뭘?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딱 봐도 심통이 단단히 난 표정이구만. 혹시 김서방이랑 싸운 거야? 무슨 일로 싸웠는데 그래? 엄마의 날카로운 관찰력 앞에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입 밖으로 새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눈치 빠른 엄마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김서방이랑 진짜 다툰 거야? 그제서야 속에 꾹꾹 눌러뒀던 짜증이 터져나왔어요. 아니, 형님이 자기 집 한 채 더 사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라니까. 나는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일부러 약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짜증나더라고. 제 말에 엄마가 한숨과 함께 등짝을 가볍게 툭 내리쳤어요.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꽈배기 마냥 베베 꼬였니? 내가 뭘 꼬였다고 그래. 얼굴을 찌푸리며 대묻자 엄마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꼬아서 듣고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냔 말이야. 아니, 나는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괜히 약 올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제 말에 엄마가 손을 내저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네 형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못 믿겠다는 듯 물었더니 엄마가 확신 가득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네 형님 얼굴에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매사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형님 내가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질투가 나나 본데 사업한다고 전부 성공하는 줄 알아? 그만큼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으니까 성공한 건데 그걸 질투할 생각만 하지 말고 부러우면 너도 열심히 살 생각해. 너 그거 자격지심인 거야. 그 말에 제가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어요. 자격지심인 건 나 잘 알거든? 그러자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좋게 좋게 생각해. 시댁이 못 살아서 허구한 날 돈을 뜯어가는 집도 많다던데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 생각해. 집 좀 같이 봐달라고 하면 같이 가서 봐주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하면 좋잖아.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일이 더 잘 풀리기 마련인 거야. 그 말에 제가 장난스럽게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제야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으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엄마의 꾸준과 다정한 한마디가 흩날리던 제 마음을 조용히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말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의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까지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다니게 됐는데요. 도착한 아파트는 정말이지 고급스럽고 깔끔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 순간까지 절로 감탄이 새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한켠에는 부러운 마음이 올라왔고 또다시 질투심이 살짝 고개를 들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5군데 정도를 둘러본 뒤 근처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형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동서는 어디가 제일 괜찮았어요? 순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세 번째 집이 가장 좋았어요. 세 번째 집이요? 네, 지금 저희 집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채광도 좋고 앞이 훤히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거기다 무엇보다도 딱 들어서는 순간 안정적이고 푸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형님을 바라봤는데 형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서가 살 집인데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나도 세 번째 집이 제일 마음에 들긴 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세 번째 집이 가장 좋았다고요. 아니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대묻자 형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시어머님이 조용히 눈가를 닫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네가 니들 집을 사주겠다고 하더구나. 사실 오늘은 니들 집을 고르러 다닌 거였어. 네? 우리 집을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사업을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땅이랑 유산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두 형제가 똑같이 받아야 할 몫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을 꺼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걸 나누는 건 어려우니까 그 몫을 집으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형님, 전에 니들 아버지 땅 팔아서 사업 자금 대줄 때 동생을 꼭 챙기기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니들 몫이 맞는 거야. 다만 큰애가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동안 동생이랑 재수씨 덕분에 사업이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데 당연한 거죠. 재수씨,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볼을 꼬집었더니 시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꿈 아니고 생시야, 생시. 그동안 많이 속상했을 텐데 잘 참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집을 받아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요. 형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 시세 확인해 본 거예요. 거기다 그동안 사용했던 걸 이자로 환산하면 오늘 본 아파트 금액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인걸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질투심, 오해, 자격지심이 한꺼번에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는데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형님을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슴까지 치밀어 올라 말 대신 눈물로 마음을 전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햇볕도 잘 들지 않던 좁고 칙칙했던 집을 떠나 넓고 환한 새 보금자리에 들어서던 날, 딸 나영이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까르르 웃으며 몇 번이나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가 진짜 내 방이야? 그럼 우리 나영이 방이지. 저 침대는 큰엄마 선물이니까 꼭 고맙습니다 해야 해. 응, 큰엄마 고맙습니다. 아니, 큰엄마 보고 인사해야지. 그 모습에 남편과 제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가족들을 초대해 성대한 집들이를 열었는데요. 엄마가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 와중에도 형님은 그저 우리 몫을 돌려줬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시댁 가족들이 돌아가자 엄마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관상은 과학이라고 했잖아. 그니까 말이야. 그때 엄마 말 새겨 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있지. 그래서 사람은 항시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거야. 니들 몫을 돌려준 거라고 하지만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그런 맘 먹기 어디 쉬운 줄 알아? 맞아. 진짜 고맙더라고. 엄마 말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겠어.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는 형님이 너한테 반말하던데 그새 친해진 거야? 내가 형님한테 말 좀 놓으라고 졸랐거든. 그랬던 형님이 말 놓더라고.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앞으로 형님이랑 아주버님 말 잘 들으면서 살 거야. 며칠 전에는 형님 집에 놀러 갔는데 옷이랑 이것저것 잔뜩 챙겨줘서 한아름 들고 왔지 뭐야. 내가 막 좋아하니까 형님도 엄청 좋아하는 거 있지. 엄마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거봐. 꼬아서 듣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해. 사부인한테도 잘하고 살아야 한다. 엄마의 말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 가족들과 우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많이 부족한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인지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